(2025년 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양자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상당히 비판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힘들어졌죠.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도 트럼프가 푸틴하고 가깝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고립되는 게 아니라 저는 뭘 떠올리느냐.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주선하긴 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짝짝꿍이다. 로켓맨, 마이 프렌드 어쩌고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노딜을 만들어서 빅 엿을 먹었죠. 큰 엿을 먹였죠. 저는 트럼프가 푸틴을 김정은처럼 엿먹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국제정치는 냉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푸틴만 아니라 시진핑도 엎어치고 매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즉 1타 3피 정책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손자가 얘기했죠. 병자 궤도야. 군사적인 문제는 반드시 속임수를 기본으로 한다. 네, 속여야 됩니다. 하노이 노들이 있기 전까지 중간에 이제 화형과 분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김정은하고 싱가포르 회담 하기 전까지 상당히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가까워지는 모습 보였고 거기에 고무돼갖고 문재인 정권은 열심히 뛰어다녔죠. 그래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고 또 만나는 상태에서 하노이 노들이 됐고 하노이 노들이 난 다음부터 김정은이가 이제 헷가닥 했죠. 그래서 다시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또 노딜을 당하면서 김정은은 철저하게 반미로 돌아섰고 트럼프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러면서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다루려면 살살 꼬셔내야죠. 저는 트럼프가 푸틴을 살살 꼬셔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엎어치고 매치고 한번 망신을 줘서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을 미국이 끝내려면 개입을 해야 될 텐데 개입하지 않고 한번 망신만 줘도 서서히 골병 들어서 무너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러시아지만은 이 러시아를 이용해서 시진핑의 중국도 한방 엎어치고 매치고 하려고 한다. 이런 예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5천억 달러다. 이거 갚아라. 라고 요구했다죠. 이걸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재건투자기금 협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협정을 맺자. 지금 5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그중에는 이제 미국이 무기대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영국, 그 다음에 소련 이런 나라한테 무기를 많이 제공해 줬어요. 미국은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미국 영토는 전쟁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들을 풀가동해서 전쟁터가 되고 있는 소련, 영국 이런 데 무기를 제공했죠. 근데 그냥 제공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갚아라, 빌려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빌려준 것 때문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연합국이 되면서 유엔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무기를 준 게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이 무기 대여법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의 대가를 미국이 되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희토류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 희토류를 다른 나라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즉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미국이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희토류 등을 먼저 확보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분쟁이 있으면은
만약 미국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뉴욕에서 영어로 회의를 해서 어떻게 다룬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가 많이 나는 쪽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쪽, 돈바스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네, 이런 제의를 하는 와중에, 18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책임자들이 만나서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외신들은 러시아 외교관들은 오랫동안 하나를 해왔고 트럼프의 외교관들은 이번에 구성됐기 때문에 초짜인 미국 외교관들이 러시아 외교관들한테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당해야 속는 거죠. 당해야 속는 거죠. 서방 언론들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조선일보의 이철민 기자가 외신을 상당히 잘 쓰는데 이 이철민 기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73년도 파리 협정을 얘기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월맹하고 휴전 협정을 맺은 거죠. 휴전 협정을 맺고 미국이 싹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미국과 협정한 건데 그 다음에 월맹이 남베트남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1년 반 만에 쳤는데 천천히 치면 미국이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해서 키신저하고 닉슨이 싹 빠져나왔고 그 결과로 키신저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쳤을 때 키신저는 그 상을 반환하려 했지만 노벨위원회가 거부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싹 빠져나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하는 것. 네, 이런 것들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과거 영국이 체코에 주테텐란드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 게르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땅을 히틀러가 합병하겠다 그럴 때 영국 총리 챔벌레인이 오케이 했죠. 그리고 세계는 전쟁이 없다. 그리고 떠나왔는데 전쟁이 나는 거죠. 근데 영국은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기네 책임 모면하고 빠져나가는 거다. 근데 트럼프도 챔벌레인이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허용했듯이 트럼프도 러시아의 더 기세승을 허용할 것이다. 뭐 그런 예상들이 쭉 많았는데 저는 지금 더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지하게 좋아했지만은 저처럼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트럼프 정권 초기에 김정은하고 문재인 주도로 만난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김정은을 가장 어렵게 만든 건 트럼프였죠. 네, 그것처럼 저는 병자 궤도야라는 관점에서 크게 속이고 있다. 이 속이는 거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가 계속 나는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 그가 있는 동안 전쟁도 나지 않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김정은한테 추파를 던졌었죠. 그렇게 해야만 김정은하고 푸틴을 이간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네 이익을 챙겨야 되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우크라이나로부터 이런 걸 가져온다라는 걸 보여줘야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를 지지할 테니까 트럼프는 사업가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작전을 짜서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젤렌스키를 깠어요. 국민 지지율이 4%밖에 안 되는데 계엄령을 선포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도 않고 연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발끈했어요. 현재 계엄령 선포해갖고 대통령 선거를 무기한 미룬 건 맞는데 4% 지지율이라는 건 러시아 측 주장이고 키이우의 국제사회학 연구소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젤렌스키 신뢰한다가 57%다. 웃기지 말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받은 거는 무기가 670억 달러고 예산 지원이 315억 달러인데 합쳐봐야 그러면 1000억 달러 정도인데 무슨 5천억 달러 된다고 하면서 히토리를 달라고 하느냐 웃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외견상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은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지 푸틴이 미국하고 만나겠죠. 그러면 푸틴하고 미국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굉장히 경제적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은 러시아가 지금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러시아가 자원이 많잖아요. 그 석유 이런 거를 서방 국가들은 안 사주죠.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싸게 살면서 지금 중국은 경제가 어려운데 근근히 버텨왔어요. 근데 그런 중국을 더 어렵게 만들려면 러시아가
중국에 그런 걸 싸게 주지 못하게 해야 되죠. 아마 푸틴하고 회담하면서 너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토 얼마 차지한 거 그 선에서 휴전하려면은 중국에 팔지 마. 존재 조건 걸 수가 있죠. 지금은 얘기 안 나오지만. 그죠? 그 다음에 북한군 돌려보내. 그런 조건들을 걸겠죠. 그럼 김정은도 지금 한참 김정은은 진짜 폭풍군단, 정찰총국 요원들 피를 팔아서 자기 살을 찌우고 있죠. 이번에 그 조선일보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한 인민군 리모 씨 인터뷰가 실렸는데 지금 첫 번째로 온 제대 한 10,000명은 완전히 괴멸이 됐죠. 3,000명이 죽고 나머지는 부상당해서 괴멸돼서 2파로 한 10,000명 이상 갔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희생이 된 대가로 굉장히 많은 기술을 받고 있고 석유를 받고 있고 지금 김정은은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 파병에서 경제 예린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끊어내야만 북한이 어려워지는데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푸틴하고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푸틴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만 야 너 이거 북한군 보내 받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결정권은 푸틴이 지고 있으니까 푸틴하고 접근하려면 젤렌스키하고 원수가 돼야 되죠. 저는 이게 국제정치라고 봅니다. 병자 궤도야 관점에서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이 생포한 인민군이 원하면은 한국 정부가 원하면 보내줄 수 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내준다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인민군이 한국에 오면은 이제 그 친구는 운명이 확 바뀌죠.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이제 군대 생활 10년 중에 9년을 했고 제대하면은 대학을 거쳐서 뭐 좀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물론 본인은 가족하고 완전히 분리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건 그 친구의 팔자인 건데 자 그렇게 인민군이 오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북한군이 세계에 참전한 거는 다 확인된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렇게 해준 거는요 미국이 젤렌스키를 압박하니까 역제공이라고 좀 우크라이나 당국에 허가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인민군 인터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국군 포로가 많기 때문에 이 북한군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군이잖아요. 이 러시아군 포로를 보내줘야만 자국군 포로들을 돌려받잖아요. 휴전할 때. 그게 원칙인데도 제3국인 한국으로 빼주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한국 니들이 이거 받는 대신에 우리 좀 지원해줘. 그런 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발끈해서 우리를 타다닥 치게 되면은 우리하고 북한하고 뭐 타다닥 붙게 되면은 인민군 러시아에 대한 파병이 어려워지죠. 우크라이나는 숨을 돌리는 거죠. 그걸 아마 젤렌스키는 계산했을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신이 있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북한을 심리전으로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복잡한 국제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선두자는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쟁을 하다가 캐나다한테 멕시코한테는 또 1년, 한 달간 유예를 주고 또 일본한테는 어떨까 싶었는데 이시바 총리가 가서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랬나?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는 큰 마찰 없이 넘어가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는 굉장히 죽이 잘 맞아서 하마스를 압박했죠. 니들 이스라엘 인질들 석방 안 하면은 휴전은 없다라고 하니까 하마스가 탁 풀어놓고 이걸 다 조율해 가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트럼프가 푸틴을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서 김정은처럼 하노이 노딜 한 것처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푸틴은 팍 추락하는 거죠. 처음에는 드디어 미국 만났다고 폼 잡겠지만. 그런 사이에 러시아도 주춤주춤 하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많이 못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숨을 돌리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는 이제 트럼프의 말을 듣게 됐고 문재인도 그렇게 설치됐지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한테 꼼짝 못했잖아요. 뭐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할 때 뭐 한마디 말도 못했잖아요. 트럼프가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굴 잡느냐? 시진핑을 잡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도 한 번쯤은 안보 위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한 번 이상 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은 3월 중순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지 하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다루냐는 한반도에 쾅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만 하면은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가 왔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탄핵이 돼서 다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각각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거는 또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죠. 트럼프를 단순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교당국에도 또 국정원에도 많은 분석가들 이 외교 문제를 보겠지만 하노이 노딜을 염두에 두고 푸틴 트럼프 관계를 보면서 시진핑을 같이 치고 시진핑과 푸틴은 동시에 업어치고 매치고 하는 거죠. 그 전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고르바초프하고 처음 만났을 때 레이카비크에서 노딜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무너져 갔습니다. 레이카비크의 노딜이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는 계기였단 말입니다. 지금 하노이 노딜이 나중에 남북 통일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업가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진짜 철저하게 완전히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